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상견례장에서 발생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반전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꼭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저를 버렸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제 인생이 전부였고 세상이었죠. 할머니는 참 따뜻하고 인자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신 할머니는 항상 병치레를 하셨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할머니랑 평생 살 수는 없는 걸까 하면서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저는 할머니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그 고사리 손으로 쑥을 따서 할머니한테 드리고 했어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쑥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했던 거였죠. 할머니는 제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이 할미가 오래 살아야 하는데 우리 민지 대학 가는 것까지 봐야 하는데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할머니와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저는 혼자 남겨질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할머니가 눈도 어둡고 기운도 없으시고 무릎이나 허리도 거의 쓰지를 못하시니까 밥도 거의 못 해 드세요. 제가 밥을 하거나 아니면 저랑 할머니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야 했어요. 그런 저에게 천사 같은 손길을 내어주시는 아주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옛날부터 할머니 댁으로 봉사를 오는 사람이셨어요. 오실 때마다 항상 이부자리 같은 거 정리해 주시고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쓰였나 봐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밥도 못 해주고 어린 제가 혼자 밥하기에는 위험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봉사 시간 외에도 수시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줌마가 민지 생각나서 오늘 우리 아들 멸치볶음이랑 진미채 해줬는데 민지 것도 가져왔어. 민지 밥 굶지 말고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알겠지? 항상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 라고 하면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죠. 쑥스럽고 소심한 제가 거의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그 아주머니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쫄쫄 굶어 현기증이 날 때는 귀신같이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할머니 냉장고에 반찬통을 채워주고 가셨죠. 하루는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민지야, 아줌마랑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래? 아줌마 딸이랑 같이.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 눈치 많이 보고 소심한 제가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가면 괜히 민폐 끼칠 것 같은데 라고 거절했죠. 사실 속으로는 엄청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놀이공원 갔다고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줌마는 저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왜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 우리 민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민지표도 미리 사두었단 말이야. 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날 기억이 제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죠. 부끄럽지만 그때 실제로 사자, 호랑이도 처음 보고 앵무새도 보면서 얼마나 웃으며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아줌마 딸 지연이 언니는 너무나 친절했어요. 너가 민지야?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놀러 오니까 진짜 좋다. 언니랑 같이 앞으로도 자주 놀자. 어때? 너무 귀엽고 착하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날 내내 놀이공원을 돌아다녔죠. 회전 목마도 타보고 키다리 삐에로 아저씨랑 사진도 찍고 아줌마가 손수 싸오신 김밥도 먹으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 생각하면서 순간 서글퍼지기도 했지만 저를 이렇게 챙겨주신 아줌마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죠. 그때 생각한 것 같아요. 꼭 성공해서 아줌마한테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마음 풍족한 날을 보낸 후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24시간을 못 넘기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린 저는 엉엉 울면서 죽은 할머니 앞에서 가면 안 된다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소리쳤죠.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홀로 남은 저는 할머니의 텅 빈 빈소를 지켰습니다. 노름빛과 사기죄로 수배 중인 아빠는 할머니 장례식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막내 삼촌만 왔어요. 막내 삼촌은 직업도 없으시고 막노동을 하며 사시는데 어마어마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삼촌을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막내 삼촌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어쩌자고 형 애를 데려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왜 죄를 부탁해?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찌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로 난 그 악마 같은 삼촌 손에 들어갈 텐데 어쩌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삼촌이 술에 취해서 할머니 집에 찾아와 저를 마구 때리거나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그렇게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 장례식장에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같은 봉사 팀원들과 함께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고 혼자 남은 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손가락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저 장례식장 끝나면 막내 삼촌 집으로 가야 한대요. 그런데 막내 삼촌 너무 무서워요. 막 술에 취해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막 때렸어요. 아주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막내 삼촌 집에 가면 아주머니도 못 보는 거죠?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줌마는 말했죠. 민지야, 걱정하지 마. 민지가 삼촌네 집에 가 있을 때도 아줌마가 곧 민지 만나러 갈게. 알겠지? 민지는 앞으로 할머니 목까지 씩씩하고 밝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죠. 그렇게 할머니 발인이 끝나고 저는 막내 삼촌의 단칸방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내 삼촌은 엄마는 재산도 하나 없는데 이런 애를 왜 나한테 맡긴 거야? 야, 너 저기 구석에 가 있어. 방 좁아 터지니까. 하면서 저를 밀쳐냈고 저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방구석에 쭈그려 있어야 했습니다. 막내 삼촌은 저를 그렇게 방치하고 매일 깡소주를 드셨고요. 저는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물만 마시고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배가 고파서 쭈그려 앉자 삼촌은 배고프냐? 넌 어떻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냐? 안 되겠다.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라고 하면서 제 팔목을 잡는 겁니다. 순간 불길한 직감을 느낀 저는 안 간다고 바닥에 몸을 눕히고 버텼지만 삼촌의 발길질과 욕설에 견디지 못한 저는 질질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팔려가는 건가 걱정하고 있을 때쯤 한 건물에 도착했고 삼촌은 그곳에 저를 두고 떠났어요. 나 찾지 말아라. 나도 내 인생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배고프다며. 여기 밥도 나오니까 잘 됐네. 라고 하면서요. 그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정말 진짜로 고아가 되어버린 저는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 이미 끼리끼리 친해진 아이들 무리 사이에 있는 것은 정말 힘들었고요. 그때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아줌마가 나 찾아온다고 했는데 삼촌이 나 버렸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겠지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때 보육원 원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제 손을 잡고 저를 아주 작은 방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봐. 누가 널 찾아왔네? 라고 하면서요. 들어가 보니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줌마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요. 아줌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셨죠. 민지야, 아줌마가 늦게 찾아와서 너무 미안해. 민지가 너무 걱정돼서 민지 막내 삼촌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분은 민지를 좋은 곳에 보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말을 안 하더라고.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민지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전국에 있는 보육원에 전부 전화해서 민지라는 이름인 아이가 최근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러던 도중에 이 보육원에 네가 새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야. 라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아줌마는 차라리 그 알코올 중독자의 손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보호받는 것이 낫다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약속을 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저를 꼭 만나러 오기로요. 그렇게 아줌마를 만난 뒤 저는 마음을 기댈 곳이 생겼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약속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텼고요. 빨리 그냥 성인이 되어서 이 보육원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아주머니께서 오는 빈도가 줄어들더니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지야, 아줌마가 멀리 가게 되어서 앞으로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아. 민지 이제 많이 컸고 강해졌으니까 아줌마 없어도 잘 적응할 수 있지? 아줌마는 항상 민지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힘내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 어디 가냐고, 우리 이제 못 보냐고 하면서 아줌마 품속에서 저는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옥 같은 보육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보육원은 전쟁이었고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요. 같은 처지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신경전을 하고 원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몸부림과 질투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곳에서 탈출해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악바리로 그곳에서 공부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원장님 눈에 띄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챙김을 받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지원도 끊기고 이제는 온전히 제 힘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였죠. 밖에 나가서 살 원룸을 알아보고 짐을 싸서 그 시설을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흰 봉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말하니, 민지야 기억나니? 몇 년 전 주말마다 너를 보러 오셨던 봉사 아주머니. 그분이 더 이상 이곳에 오지 못하게 되셨을 때 원장님한테 부탁했어. 이 돈을 우리 민지가 고등학생이 되고 시설에서 나가게 될 때 전해달라고 꼭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민지 정말 사람 복 많다. 이렇게 천사 같은 아주머니가 민지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제 손에 돈 봉투를 주셨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 저 진짜 꼭 성공할게요 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 덕에 저는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된 방을 구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 영문과에 진학을 했고 저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정말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임용고시를 봐서 교단에 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영문과에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어 교수님 뺨칠 정도로 실력이 능통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초라한 저는 임용고시에서 소수점 점수 차이로 몇 번의 고비를 맞고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인생이 왜 이럴까 싶었고 그냥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남자가 제 인생의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 남자는 제 친한 동기 소개로 알게 되었고 시험을 준비하던 중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시험을 포기한 뒤 생선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생선가게 종업원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남자였지만 그 사람의 속은 정말 진국이었죠. 임용고시에 계속되는 실패로 좌절하던 저에게 항상 힘을 주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으니 말이죠. 저는 임용고시가 내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학원가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학원가에 발을 들인 것도 남자친구의 권유였어요. 민지야, 너는 마음이 참 넓고 또 전달력이 좋으면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 능력은 선생님을 할 때 가장 잘 발휘되는 것 같아. 네가 임용으로 힘들어하니까 혹시 강사나 학원 쪽은 어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사는 선생님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나는 강사가 아니라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드니 강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독하게 임용고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강사에 도전했고요. 처음 초반에는 학생들 13명을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석 달 뒤 그중 5명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입소문이 엄청 빠르게 퍼졌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저는 13명을 가르치는 강사에서 100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죠. 저의 능력을 인정받고 학생들 성적도 오르니 금방 강사 자리를 차지하고
인터넷 강의 런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입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공무원 시장에도 발을 들였고 거의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벌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때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잘된 것도 자기가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기다려준 덕분이야. 나 자기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 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도 잡았고 커리어도 쌓았으니까 가족이 없는 내게 가족이 되어줘. 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죠. 남자친구는 자기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다면서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기약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누나 한 명이 가족의 전부였던 남자친구는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어머니께서 희귀병으로 입원하셨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셨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 때문에 한 달 약값만 300만 원이 넘었죠. 남자친구는 로스쿨 시험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어머님이 하시던 생선 가게를 이어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하면 200만 원 버는데 약값이 300만 원이니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빚더미에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도 이혼 후 힘겹게 살아가는 듯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서 정말 눈물나게 서러웠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겠다. 적어도 시어머니 약값만큼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견례장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연락하는 친지 가족이 없으니 혼자 상견례장에 나가야 했기에 가슴이 더욱더 떨리고 긴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고 혼자 어떻게 살았니?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당황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하고 예비 시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있는 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줌마가 왜 여기에? 라고 하며 말을 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본 순간 민지 아니니? 하며 소리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말았어요.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수십 년 전 저와 할머니를 도와주시고 고아원에 버려진 저를 챙겨주시고 교육비까지 지원해주신 그 아주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저 민지예요. 어떻게 아주머니가 어머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공하고 꼭 찾아뵙고 보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찾는 걸 미뤄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주머니는 그때 힘겹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지야, 아줌마는 평생 널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괴로웠어. 고아원에 아줌마가 못 가게 된 이유는 아줌마 남편이 부도가 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가게가 급격하게 기울어졌고 아줌마가 봉사할 여유가 없었단다. 그래서 적금 깨서 남은 돈 일부를 너를 위해 고아원 원장님께 맡겼고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 전 아줌마가 희귀병 판정을 받았어. 우리 아들 장가 가기 전까지는 살아야지 했는데 장가 간다는 소식에 어찌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그 상대가 민지라니 아줌마 너무 기쁘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아주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님, 저 성공했어요. 영어 강사로 강남에서 저 이제 엄청 유명해요. 제가 말했죠. 꼭 성공해서 아주머니한테 은혜 갚을 거라고요. 제가 어머님 책임질 거예요. 약값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가족이 없는 저에게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이 어머님이라니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서 계속 눈물이 나요.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상견례장에서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는 겁니다. 일하느라 늦게 온다는 시누이가 도착한 거였어요. 시누이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민지 아니야? 민지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언니는 고아인 저에게 편견 없이 대해주고 놀이동산에서 정말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준 제 친언니와도 같았어요. 그런 언니를 시누이로 만나게 되니 어찌나 기쁜지 몰라요. 언니는 민지야, 내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지 너는 모르지?
엄마한테 빨리 민지 보러 가자고, 민지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너 언니 이혼한 거 아니? 이혼하고 나서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받는 기분을 느끼니까 그때 민지 네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그 어린 나이에 부모한테 버림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민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 감정을 알았다면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걸. 살아는 있을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내 동생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여자를 잡은 거야? 민지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했고, 저는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언니, 저 강사로 성공했어요. 제가 이제 언니한테 보답할 차례예요. 라고 하면서 언니를 안고 울었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어리둥절했죠. 어릴 때 엄마가 맨날 봉사를 갔는데 그곳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 저의 존재를 몰랐고,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환영 속에서 남자친구와 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던 시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약값 때문에 약을 사서 며칠 나눠 먹던가 아니면 약을 아예 복용하고 있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저는 최근에 나온 치료약을 어머님을 위해 구매하였습니다. 1년 치료 비용만 3억이었지만 제 어린 시절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신 어머님을 위한 저의 작은 보답이었죠. 저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어머님 치료 비용이랑 약은 제가 평생 동안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랑 행복하게만 살아요. 제발 안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너에게 이렇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내가 인생은 헛살지 않았나 봐. 봉사하며 살았던 내 삶을 하늘에서 보고 기특하게 여겨 너라는 선물을 내려주신 것 같다. 민지야, 하나뿐인 내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라고 하면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제대로 된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같이 밖에도 나가시고 저와 함께 여행도 갈 수 있을 정도니 말이죠. 그리고 이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시누이한테는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치료를 권유했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언니가 부담스럽지 않게 해드렸어요. 다행히 언니도 열심히 상담받고 이것저것 취미생활하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시누이랑 저는 정말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요. 세상에 이런 사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누이와 저는 매일매일 통화 1시간은 기본에 틈만 나면 제주도나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정도로 제 인생의 시누이는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귀한 베스트 프렌드이자 가족이자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었네요. 정말 고아로 살아서 한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저에게 이런 가족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심히 사니까 강사로서 성공도 하고 또 이 나이에 가족이 생겨서 지금은 하루하루가 벅차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은 번 돈의 10%를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네요. 저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